저는 키알리를 활용한 MSA 모니터링이란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MSA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키알리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MSA에 대해서 한번 미리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는 분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지이즈에서 이 모놀리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액세스라든지 UI 부분이라든지 뒷단의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러한 모놀리식 에지이즈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MSA 아키텍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크가지 4가지 필러가 있습니다. 데브옵스라든지 컨테이너스 딜리버리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이러한 4가지의 그 주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MSA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인 배포도 가능하고, 또 장애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장애 복구 방안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작아진 그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개발 랭귀지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한 통합도 기존보다 쉬워지고, 배포적인 부분도 훨씬 자동화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성, 개발 생산성도 확실히 향상이 되며, 또 확장하는 것도 이제 RESTful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드 파티 서비스와 연계해서 확장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단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예시를 나올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느낌이 이제 딱 저희가 보기에도 '뭔가 복잡해 보인다. 뭔가 좀 난해해 보인다.'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SA 아키텍처의 단점으로는 이렇게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서비스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 내부 시스템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정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 사항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통신 장애 또는 서버의 부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트랜지션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그런 방안도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자가 배포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계가 잘 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통합 테스트적인 부분도 좀 더 살펴볼 것이 훨씬 많아져서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러한 MSA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좀 먹통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SA의 이런 단점적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MSA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능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 각각의 기능 요소들을 크게 4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구분을 지어 봤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 하단에 인프라부터 위에 서비스 레이어까지, 네, 이 MSA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인데요. 그 인프라와 서비스 사이에 인프라의 운영을 위한 기능들, 그리고 또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 레드의 오픈시프트와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픈 소스 이스티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 로드 밸런싱, 서비스 간의 인증, 장애 복구,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메쉬 안에 있는
매트릭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서비스 메시의 기능을 활용하는 그런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 메시를 활용하시면 뭐 AB 테스트, 뭐 카나리 배포 등등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또 요청 속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 액세스 제어 그리고 종 엔드 투 엔드 인증 등등의 어떤 보안적인 측면도 같이 기능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 관리,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한 장표를 보여드리자면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와 업스트림 이스티어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의 자동 주입 항목 그리고 컴포넌트 기본 구성 요 항목에 대해서 오늘 키알리 MS의 모니터링과 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주입의 특징은 업스트림 이스티어 같은 경우에는 음 그 타겟 네임스페이스죠. 이스티어의 데이터 플레인 멤버로 지정된 그 어떤 프로젝트 그 네임스페이스 내 파드에는 사이드카가 자동으로 이제 삽입이 되는데 저희 오픈시프트의 서비스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드별로 선택해서 저희 서비스 메시의 대상 서비스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기본 구성 항목을 보시면 저희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그라파나 그리고 트레이싱을 위한 예거 그리고 키알리를 기본적으로 활성화시켜 놓고 있으며 이는 자동적으로 오픈시프트 라우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업스트림 이스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따라서 그 CNI 플러그인을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설치 방법에 따라서 때때로 설치를 노출하는 그런 별도의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의 구성 요소입니다. 크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스티어 내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이제 그래파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이제 분산 추적을 기능을 제공하는 예거와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제 모니터링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키알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키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키알리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키알리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백엔드와 사용자 UI를 위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키알리 백엔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픈시프트에서는 이 키알리 백엔드를 이 키알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알리 어플리케이션은 이스티어 파트하고 통신을 하게 되고 또 데이터를 검색하고 처리하고 또 그 검색하고 처리한 데이터를 이 프론트엔드 UI로 이제 노출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이 키알리 백엔드는 스토리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백엔드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키알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설치된 경우에는 키알리 CR,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헬름을 통해서 설치한 경우에는 컨피그 맵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 오픈시프트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이 키알리 어플리케이션을 컨피그 맵과 시크릿 통해서 오퍼레이터로 구성을 하지만 결국에는 컨피그 맵하고 시크릿을 통해서 구성 정보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키알리 프론트엔드입니다. 저희는 오픈시프트에서는 키알리 콘솔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이 프론트엔드는 뭐 패턴 플라이,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이런 랭귀지를 통해서 구축된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키알리 어플리케이션, 즉 키알리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는 키알리 콘솔에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쿼리해서 사용자에게, 즉 UI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키알리 콘솔의 커스터마이징 옵션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키알리 화면은 거의 그대로 대부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상태 정보를 저장하진 않습니다. 세션 자격 증명 정도만 이제 그런 일부 데이터만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형태로 키알리 프론트엔드, 즉 키알리 콘솔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키알리는 프로메테우스 또는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이제 노출되는 이스티오의 데이터 또 구성을 이제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이스티오의 컴포넌트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스티오 텔레메트리, 그러니까 원격 측정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활성화되면 매트릭 데이터가 프로메테우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키알리는 프로메테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메시의 토폴로지들을 파악하고 매트릭을 표시하고 또 상태도 계산도 하고 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화면상에 노출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익스터널 서비스 중에 클러스터 API는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와 같은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API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키알리는 클러스터 API를 호출해서 네임스페이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파드 이런 기타 엔터티에 대한 정의들을 검색해서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 서비스 쪽에 보시면은 예거와 그래파나가 있습니다. 예거는 기본적으로 그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의 설치 일부로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예거를 설치하게 되면 키알리 콘솔에서 예거의 추적 데이터, 트레이스 데이터도 함께 표시하는 탭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키알리 화면에서도 일부 추적 데이터의 어떤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파나는 기본적으로 또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에 같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일부 그 트래픽 항목에 대해서는 이 그래파나 항목으로 옮겨져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매트릭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키알리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장표는 트레이스 데이터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작성한 장표인데요. 그 사이드카로 불리는 엔보이 프록시의 그 스테이트 플러그인을 통해서 트래픽 매트릭 데이터를 이제 엔보이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주기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스크랩을 해서 프로메테우스 쪽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일반 유저들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앱에서 발생하는 그 매트릭 데이터를 엔보이 프록시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는 이 타겟 설정에 정의된 이 이스티오 관련된 그 매트릭을 이제 스크랩을 해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자가 키알리 UI를 통해서 확인할 때 키알리 백엔드죠. 키알리 어플리케이션. 키알리 백엔드는 이제 프롬QL을 통해서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매트릭 정보를 가져와서 트레이스 정보를 이제 키알리 화면에 시각화해 주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키알리의 화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알리는 이 서비스 메시에 포함된 서비스 메시의 컨트롤 플랜 또는 데이터 플랜 다 포함해서 그 네임스페이스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또 워크로드 그리고 서비스 상태에 대한 이런 오버뷰 페이지, 요약 페이지를 처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별로 현재 트래픽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를 간단히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가 이제 키알리의 거의 대표적이고도 가장 많이 저희가 보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키알리 그래프는 이 서비스 메시의 전체 토폴로지를 시각화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서로 통신하는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트래픽 속도 또는 요청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영역을 시각적으로 식별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는 또 이스티오 설정인 가상 서비스 또는 서킷 브레이커 등등으로 구성된 서비스도 식별해서 보여줍니다. 또 예상대로 구성되지 않은 좀 예측하지 못한 트래픽이 발생되면은 그런 트래픽도 식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매트릭을 확인해서 구성 요소 간의 트래픽 흐름도 관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래프에 이제 헬스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상태가 이제 색깔별로 구분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런 노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프의 특징적인 거는 하나의 네모나 세모 또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되는 그 세모와 네모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네모 박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도형들을 저희가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노드 사이를 잇고 있는 어떤 트랜잭션의 흐름, 서비스의 흐름에 대한 그 선을 저희가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드 및 이 엣지의 상태는 뭐 사용자의 기본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새로 고쳐집니다. 그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뭐 에브리 지금 1M, 그래서 1 분마다 갱신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소로 10 초마다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래프를 일시 중지해서 특정한 상태를 검사하거나 과거의 특정 기간을 다시 검색할 수 있게 재생하는 리플라이 기능도 이 화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 이 컴포넌트, 이 화면에 그려지는 이런 노드의 가장자리 색상,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런 색상은 해당 구성 요소에 HTTP 그 상태 코드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또 노드의 모양은 세모는 서비스, 그리고 네모는 워크로드, 또 그 세모와 네모를 모두 포함한 영역을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구성 요소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노드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방금 전에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서비스, 워크로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등 선택한 구성 요소를 드릴 다운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를 선택하면은 화면 우측에 보시다시피 특정 노드에만 대한 인바운드 트래픽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측면 패널, 사이드 패널에서는 뭐 트래픽 또는 응답 시간을 보여주는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현재 헬스 상태, 그리고 전체 세부 페이지에 대한 어떤 링크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응답 코드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중간에 보시는 인아웃 된 그 녹색 옆으로 쭉 일자로 나와 있는 그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원래 뭐 400 코드라든지 300 번대 HTTP 코드라든지 요런 특정 에러나 워닝 관련된 HTTP 코드가 발생되면은 고거의 확률 빈도로서 그 그래프도 색깔적으로 표시해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다음은 트래픽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키알리에서 트래픽 애니메이션을 이네이블 하는 그 체크 박스가 있는데요. 그 체크 박스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움직이듯이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트래픽 애니메이션은 이 HTTP 트래픽과 TCP 트래픽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선의 색깔을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HTTP 트래픽이고, 저 뒤쪽에 DB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짙은 으로 표시된 부분은 TCP 트래픽에 대한 그런 엣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HTTP 트래픽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는 이제 성공적인 요청을 나타내게 되고요. 가끔씩 이제 빨간색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저 동그라미가 이동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그래프 유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워크로드 그래프는 워크로드 간의 통신에 대한 자세한 보기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그래프는 정의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트래픽을 집계하는 어떤 상위 수준의 보기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앱 그래프는 동일한 앱 레이블을 사용해서 워크로드를 집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논리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앱 안에 서비스와 워크로드가 함께 있는 이런 논리적인 보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전이 지정된 버전드 앱 그래프는 앱별로 집계가 되지만 워크로드는 버전별로 트래픽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리플라이, 재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시간 정도까지 과거 데이터를, 과거 동영상이죠. 과거 영상을 재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시점을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잡으면 그 시점에서부터 1분, 5분, 10분, 30분 뒤에까지 그 사이에 이 영상을 재생하면서 그때 당시에 장애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어디에 이슈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프 바로 밑에 뭐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서비스, 이스티어 콘피그 요런 4 가지 메뉴가 더 있습니다. 그래프 메뉴 아래에 있는데요. 이 각각의 메뉴는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어떤 요소들에 대한 필터링된 목록 보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야물에 대한 정의를 보실 수도 있고 또 특정 그 워크로드에 어떤 링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각 이 세부 정보에는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탭에서는 뭐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서비스에 대한 세부의 정보 또는 상황별 또 그래프별 그 상태 개요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워크로드를 찝고 들어가면은 그 워크로드와 관련된 앞뒤로 관련된 이제 그래프를 토폴로지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부 정보 중에 트래픽 항목 트래픽 탭입니다. 네, 저 위쪽에 보시면은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트래픽 탭을 눌렀을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연결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그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픈시프트 로그, 오픈시프트 콘솔에서 저희 하드의 로그를 보듯이 이 TRE 콘솔에서도 워크로드에서 그 파드에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의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그 이스티오의 사이드카의 로그까지 합쳐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 화면입니다. 인바운드 매트릭, 아웃바운드 매트릭을 요 화면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세부 정보 보기에서는 뭐 볼륨이라든지 기간, 크기 또는 TCP 트래픽 같은 이런 매트릭들을 보여주고요. 또 트래픽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아까 그 키알리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단에 이 매트릭 화면 상단에 뷰인 그래프나 링크를 누르시면은 그래프나 화면을 이동해서 매트릭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확연히 매트릭 개수가 더 많은 항목에 대해서 그래프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저 링크를 눌러서 가셔야지만 해당 매트릭에 관련된 정보의 그래프나 대시보드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냥 어 오픈시프트 콘솔에서 라우터를 통해서 저 그래프판으로 가시면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알리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해당되는 이스티오에 관련된 매트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스 항목입니다. 이 키알리의 매트릭 탭에는 이 스펜스라는 어떤 클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면 중간에 보시면은 네, 요 부분이죠. 네, 여기에 스팬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팬을 누르시면은 이 트레이스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레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트레이스 탭에서는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서 필터링된 이 추적을 찾아보거나 단위 추적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추적 탭으로 이동해서 시간 간격으로 지정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필터링된 추적을 찾아보거나 또 단일 추적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어 제니퍼의 뭐 엑스뷰라든지 또는 기타 오픈 소스에 있는 그러한 트랜잭션 의 어떤 시간축과 지연 시간,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에 대한 개별 트랜잭션에 대한 모니터링도 키알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팬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았는데요. 이 스팬이란 말은 이제 오픈 트레이싱 데이터 모델의 기초 단위로서 시작 시간과 끝점, 끝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트랜잭션의 시간에 관련된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트랜잭션에 MSA 아키텍처 트랜잭션을 추적할 때 이제 부모 서비스가 있고 또 칠드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 서비스가 걸린 시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공백이 있고 서비스가 이제 네트워크가 걸린 시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차일드 스팬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저희는 예거를 통해서 오픈 트레이싱 기능을 통해서 네, 이 모든 정보를 같이 키알리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백분위수 아까 그 그림에서 백분위수가 나왔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과거에 6 시간 전 또 1 시간 전, 10분 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전의 평균과 현재 내가 선택한 이 트랜잭션에 걸린 시간과의 차이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트랜잭션이 뭐 90 등 또는 99 등보다는 뭐 빨라졌지만 과거에 1 시간 전에 평균 시간보다는 뭐 느려졌다 등등의 어떤 현재 시스템의 상태, 또 현재 이 서비스에서 트랜잭션들의 상태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등등을 요 색깔 표시를 통해서 예 빠르게 저희가 시각화해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거의 마지막이고요. 네, 이스티오 컨피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키알리를 통해서 이스티오의 대부분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을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각각의 이스티오 관련된 컨피그들 중에서 뭐 여기서 보시면 타입이 버추얼 서비스든지 게이트웨이든지 데스티네이션 룰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가 뭐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티어는 마법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또는 워크로드에 워크로드라든지 에서 관련된 이스티어 관련된 어떤 설정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늘은 MS의 모니터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간도 지금 많이 지체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스티어를 어느 분이 발표를 하시게 되면 그때 같이 발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실은 이스티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키알리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보셨던 토폴로지 모니터링 화면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메시 멤버 롤에 저희가 원하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멤버로 지정해 놓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즉 워크로드 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디플로이먼트를 워크로드를 이제 샘플로 잡아서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요 두 줄 어노테이션에 사이드카 인젝션을 추루로 해 주는 예 요 두 줄만 넣어서 이 두 가지만 저희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설정을 해 놓는다면 네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요거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블은 아까 이 네모칸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비스와 워크로드의 어떤 그룹이죠. 이 그룹을 이렇게 화면에서 좀 논리적으로 보기 쉽게 표시하시려면 이 라벨에서 레이블에서 앱을 활용하셔서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를 동일하게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노드로 예 논리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키알리는 화면에서 이렇게 묶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티오의 기능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키알리를 활용해서 MS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나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